네, 안녕하세요. 앵마스톤입니다. 이제 계엄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대선 전국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한덕수 출마 등등 지금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혼란을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고, 그죠? 그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른 어떤 대선 때보다도 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산업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야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산업들에서 필요한 인재들의 수급 문제,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이죠. 이런 시기에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동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개헌 논의도 있긴 하지만 아직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시대의 운명이 그 대통령이 될 한 인물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만약 우리나라가 잘 될 운명이거나 혹은 망할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운명이 그 인물의 운명하고 그 싱크로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과 그 대통령이 될 인물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오늘 이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 시대이던 인물이던 간에 그 탄생 과정은 오행적으로 이제 수기운이 관여해요. 수기운.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의 탄생은 물과 함께 했습니다. 다 각 문명지에 강들을 끼고 발생했죠. 황하 문명이든 인더스 문명이든 황하강, 인더스강 이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돼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과 자원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생활을 영위하고 물자를 운송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수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행적으로는 모이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모여들고 응축하고 저장돼서 유지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식물의 씨앗과 같이 어떤 생명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함축적으로, 그 에너지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수기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점에서 어떤 특정 인물이나 시대도 그 수기운이 탄생하고 성숙하는 시기에 많은 정보들을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수기운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면 신자진 삼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자진 삼합. 신금, 자수, 진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기운이 신금에서 탄생하고 자수에서 왕성해지고 왕해지고 진토에서 갈물이 되는 이런 흐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의 탄생은 요 신금의 해, 그리고 자수의 해, 그리고 요 진토의 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 시대가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과 함께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떠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시대적 선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작년은 2024년이었고 갑진년이었죠. 신자진 삼합의 이 진토의 해였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자수의 해는 202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의 해는 2016년 병신년이었죠. 그래서 이 병신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경자년에 새로운 시대가 완벽하게 잉태되고, 그리고 이 갑진년에 새로운 시대가 잉태와 탄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번영의 초입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시기에 어떤 인물이 부각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들을 만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싱크로율이 일치해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죠. 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는 지금 다시금 위기를 만나기는 했지만 재판이 그 파기환송된 재판이 고등법원, 뭐 대법원 그리고 다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대선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다수 의견이죠. 다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세를 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지금 불안하긴 하죠. 지지자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되짚어 보면서 과연 이 위기마저 돌파하고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016년 병신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해지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성남시라는 대선 주자급으로 나서기에는 다소 작은 단위의 지자체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 국정농단으로 뒤집어지면서 당내에 어떤 세력 기반이나 후광도 없던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수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탄생과 함께 늙고 병든 시대는 죽어가는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뭐 선거 중 했던 발언들 그리고 성남시장에서 행정을 하면서 얽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그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재판들로 이제 시달리게 되죠. 그러는 중에도 이제 도지사직을 잘 수행해 나가다가 이제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또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때 이재명은 이런 대선 주자급 정도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 주자로 급부상하게 돼요. 그 계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 신천지의 353개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천지 과천본부를 이재명이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확보하죠.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위기 대응 능력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눈도장을 찍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직의 유지를 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경기도지사직 유지에 성공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향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요 시기에, 요 경자년에 그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대응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에서 당시 압도적 1위였던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1위 주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진년에 이르러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엄 전국이 펼쳐지면서 보수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인물의 잉태, 탄생을 관장하는 수기운의 과정인데 요 2016년, 2020년, 요 2024년이라는 시기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 부상하는 과정이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명리학적인
걸로만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대와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 외재적 관점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명리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명리학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라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변화와 구체적인 정책적 스탠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이념적 스탠스는 저는 수정자본주의로 보고 있어요. 이 수정자본주의는 이 시장 중심,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놓는 이 시장 중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복지, 규제, 공공정책 등 정부의 역할을 더한 이제 혼합형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의 경우 지금 이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벌 중심으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정경유착의 문제로 그 부작용이 지금 너무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의 경제 주체로서의 기능인 재분배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유능한 정부가 지금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 정책은 기본사회죠. 소멸성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유효 수요를 창출해줘서 경제 모세 혈관을,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정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본 금융이라 그래서 서민과 청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하고 자기개발 여력을 지원해서 꿈을 잃지 않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이제 부동산 중심 국가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 증진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북돋우려 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그럼 새로운 시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산업적으로. AI가 대두되는 시대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주제가 정치경제 영역에서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이런 생산과 노동의 영역을 상당 부분 이제 로봇들이 차지하게 될 이 변화 속에서 위태로운 일자리 상실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즐거운 노동이 가능한 이제 문화, 예술 영역 등의 진출을 독려해서 그런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더라도 기본적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물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국민들의 삶을 완벽하게, 그 기본적인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증세와 함께 가야겠지만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들에게는 당장의 손실로 여겨질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기업들도 이 친환경 대응에 뒤처지거나 이 AI에 뒤처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러한 국민적 저항 때문에 이 산업을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게 되고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예요. 아니 당장 국민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높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 시스템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기업들도 수요 부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지속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 부동산 중심 국가에서 탈피해서 자본시장을 증진시키는 이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은 글로벌 자금을 이 한국의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대기업들 외에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켜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방향성은 이 시대의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뭐 다른 인물이나 뭐 다른 세력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유력한 정치인 중에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도 있긴 하지만은 세력 기반이 너무 약하고, 그것도 이재명에 비해서는 한참 나중에 생겼고, 구체적인 행정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무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할 인물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신자지 삼합의 이 새 시대 탄생 주기에 맞게 신기할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로 그런 구체적인 행보들을 이어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리학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새로운 시대는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함께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듬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 갑진년, 이제 수기운이 갈물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화기운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 새 시대는 이제 번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갑진년에 계엄이 일어났겠냐는 거죠.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뭐 무능하고 국민적 지지가 약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자신의 임기를 셀프로 단축시켜버리는, 그런데 하필 또 그 단축 시점이 갑진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리듬이 신기할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번영의 과정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시대의 저항과 그로 인한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엔 이기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